어서오세요. 1월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의 영화 티켓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를 알고 오늘 밤에 아이들의 집에 다녀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할아버지. 자신이 가지고 싶은 선물을 적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들 기억나시나요? 또 항상 착한 일을 한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며 지냈던 날들도.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이 아이들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입니다. 주인공은 편지를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변화를 하는지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뿅. 미래 우체부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이곳. 왕리무편 사관학교에는 오늘의 주인공 제스퍼 요한슨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급 아버지를 둔 덕일까요? 훈련은 전혀 받지 않고 땡땡이를 치며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는 제스퍼는 아버지에게 본부로 출석하라는 긴급 편지를 받게 됩니다. 본부로 간 제스퍼는 아주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 되죠. 더 이상 제스퍼의 행동을 바라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1년 안에 편지 유청통을 처리해야 하는 미션을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영영 상속권은 받을 수 없다며 스미어 랜스버그로 발령을 내립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직원이 너무 힘들지 않겠냐며 걱정한 그곳. 과연 스미어 랜스버그는 어떤 곳일까요? 끝없이 눈이 내리며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산과 강을 넘어야 도착하는 이 외딴 마을. 스미어 랜스버그에 발을 디딘 제스퍼는 옆에 있던 선장에게 자신을 환영하는 파티는 없냐며 물어보죠. 그러자 선장은 그들의 옆에 위치한 종을 울리면 환영 행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종을 울린 제스퍼. 울리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자기들끼리 격렬하게 싸웁니다. 이 마을에는 서로에게 적대적인 크럼 가문, 엘링보 가문 두 가문이 살고 있고 제스퍼가 울린 그 종은 배틀벨로 울릴 때마다 두 가문은 격렬하게 싸우죠. 끝이 나지 않는 싸움에 뭔가 음산한 학교로 도망간 제스퍼. 그곳에서 알바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없고 비린내만이 넘쳐나는 생선을 팔고 있는 알바는 오히려 제스퍼를 위협하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납고 자신이 일할 터 또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이곳에서 벗어나고픈 제스퍼는 상속권을 위해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집에서 밖으로 자신의 그림을 흘려 주워달라는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 그림을 줄 수 있다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지만 서로에게 골탕 먹이는 데만 집중하는 이곳에선 역시나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한 통도 배달하지 못한 제스퍼는 우연히 지도에서 새로운 곳을 보게 되고 그곳의 사람은 손님을 좋아한다는 선장의 말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갑니다. 이상하게 장난감만 놓여있고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다시 돌아가려는 찰나 클라우스라는 이름이 적힌 도끼를 들고 있는 아주 덩치 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모습에 제스퍼는 깜짝 놀라 자신의 가방도 놓은 채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 가방에서 떨어진 편지 안에 예전에 제스퍼가 주운 아이의 그림을 확인한 덩치 큰 사람, 클라우스. 클라우스는 바로 제스퍼에게가 이 그림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 둘은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림의 주인, 아이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클라우스는 제스퍼에게 포장지로 쌓인 상자를 주고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스퍼는 겁을 먹었지만 다행히 배달을 잘 마쳤고 클라우스와 함께 밖에서 아이의 반응을 봅니다. 포장지를 뜯은 상자 안엔 뛰어다니는 개구리 장난감이 있었고 아이 또한 즐거워하죠. 그 모습을 바라본 클라우스는 몽글몽글한 작은 따뜻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 순간 아이는 창밖의 인기척을 느껴 작은 등불을 들었고 그 모습에 클라우스는 재빨리 제스퍼와 함께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전하고 전해져 다른 아이들에게도 알려지죠. 편지 한 통도 보지 못했던 제스퍼는 자기에게 편지를 주러 오는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클라우스에게 편지를 쓰면 장난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말이죠. 사나운 마을 사람들과 덩치 큰 클라우스에게 겁을 먹어 우체부를 그만두려 했던 제스퍼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아이들을 이용해 클라우스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자신은 배달해야 될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다시 용기를 내 클라우스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하지만 클라우스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제스퍼에게 뭔가 신비로운 바람이 불고 그 모습을 본 클라우스는 마음이 바뀌어 제스퍼와 함께하죠. 제스퍼와 클라우스뿐만 아니라 일부 마을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났죠. 개구리 장난감을 받은 아이와 다른 가문의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놉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의 부모들은 너무 놀라 아이들을 제지하고 바로 각자 가문의 고위 간부들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이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은 개구리 장난감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며 이 장난감의 출처를 찾기 시작하죠. 고위 간부들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한 채 아이들의 편지는 날마다 늘어갑니다. 문제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미족의 아이와 글을 알지 못해 편지를 쓰지 못하는 아이들 또한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스퍼는 예전에 도망쳤던 곳 생선 가게로 쓰이는 학교의 아이들을 보내 알바에게 수업을 받으라고 하죠. 이곳을 떠나려고 돈을 모으던 알바는 제스퍼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쓰는 법만 알려주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 그것에 기뻐하는 아이들, 다른 글도 써보고 싶은 아이들의 모습에 알바는 자신이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다시 느꼈던 것일까요? 자신이 매일 모으던 돈을 조금씩 아이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클라우스에 대한 좋은 상상들이 커지는 아이들. 계속해서 제스퍼의 일터에 오죠. 이때 소수의 아이들이 화를 내며 자기한텐 장난감을 안 준다며 클라우스의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매번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클라우스의 장난감을 조심히 배달하는 제스퍼. 물론 같이 동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스퍼가 직접 집에 배달을 하죠. 그 와중에 자신을 안 좋게 대했던 아이들에겐 장난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 오히려 제스퍼는 클라우스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를 안다며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준다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순수한 아이들. 장난감을 받기 위해 바로 착한 일들을 시작하죠. 집 앞의 눈을 열심히 치운 일, 집안일을 도운 일, 이웃집에게 도움을 준 일 등 클라우스에게 자신이 한 착한 일들을 적어 편지를 보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일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며 예전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 모습에 클라우스는 말하죠. 선한 행동은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는 법. 또한 이 덕에 편지 배달 또한 목표치를 향해 도달해 갑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편지만큼 점점 없어지는 장난감들. 제스퍼는 자신의 편지 배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에 맞춰 클라우스에게 장난감을 만들자고 제의를 하죠. 하지만 의외로 클라우스는 거절합니다. 그 모습에 당황하며 제스퍼는 클라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결국 클라우스가 아끼는 물건까지 건드리게 되죠. 그 모습을 본 클라우스는 제스퍼에게 나가라고 하고 제스퍼는 한탄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도착하니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사미드족 아이.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그저 제스퍼는 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하죠. 무슨 말을 하는진 모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아이에게 제스퍼는 선의를 베풀게 됩니다. 모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를 알바에게 데려가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선물을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를 위해 편지를 쓰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르구. 제스퍼는 마르구를 위해 직접 장난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클라우스는 결국 그의 노력을 느꼈는지 장난감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을 다 만들고 둘은 마르구에게 선물을 전하러 가고 선물을 받아 기뻐하는 마르구의 모습을 몰래 숨어서 보는 제스퍼와 클라우스. 제스퍼는 처음으로 베품의 행복을 느끼게 되죠. 이런 제스퍼의 모습에 클라우스는 묘한 따뜻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클라우스는 아끼던 물건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죠. 너무나도 사랑한 자신의 아내 리디아와 함께 후에 태어날 아이를 위한 장난감을 만들었지만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아내 또한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이야기. 그 생각에 장난감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았지만 제스퍼 덕에 마음이 다시 바뀌었죠. 그리고 제스퍼에게 매년 크리스마스에 맞춰 선물을 보낼 계획을 제안하죠. 하지만 자신이 업무 목표치를 달성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제스퍼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와중에 두 가문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각 가문의 고위 간부들은
자신들의 공공의 적, 제스퍼와 클라우스를 처리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대량의 우편을 보내 제스퍼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계략을 펼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제스퍼와 클라우스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 배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창 준비하는 동안 누군가 찾아오죠. 바로 마르구의 가족, 그리고 알바도 옵니다. 이들 또한 제스퍼와 클라우스를 도우며 함께하죠. 이때 누군가가 또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제스퍼 아버지의 방문. 제스퍼 아버지는 스미어랜스버그에서 14,000통의 편지를 달성하였다며 다시 집으로 가자고 하죠. 결국 제스퍼의 모든 행동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임을 들키게 됩니다. 그 모습에 실망한 알바, 마르구의 가족, 그리고 클라우스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제스퍼 또한 선착장으로 향하는 마차에 타죠. 집으로 가는 배가 떠나고 뒤늦게 찾아온 마르구는 슬피 울며 제스퍼를 그리워하죠. 이때 들리는 목소리. 기운내 꼬마야. 결국 베품의 행복을 느꼈던 제스퍼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평화를 반대하는 두 가문의 고위층은 선물 배달 준비를 하는 클라우스를 덮치죠. 선물들이 망가질 뻔한 순간 제스퍼가 나타나 도와주지만 결국 선물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지 못하는 슬픔에 빠진 제스퍼. 그때 알바와 마르구의 아버지가 무언가 가득 실린 마차를 타고 오죠. 그것들은 바로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그들은 나무 장작으로 가짜 선물로 연기를 했던 거죠. 드디어 아이들에게 선물을 배송하게 된 클라우스와 제스퍼, 그리고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아이들. 아주 성공적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낸 제스퍼와 클라우스. 한 해가 갈 때마다 클라우스도 나이를 먹죠. 그리고 어느 날 클라우스에게 제스퍼가 같이 장난감을 만들자며 제안할 때 불었던 신비로운 바람이 또 붑니다. 이것을 본 클라우스는 곧 따라갈게 내 사랑 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은 제스퍼는 클라우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짓죠. 1월의 세 번째 영화, 배우 제이슨 슈왈츠만, J.K. 시몬스가 성우로 참여한 애니메이션 영화 세르지오 파볼로스 감독의 클라우스. 어떠셨나요? 이 영화는 직접적으로 산타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클라우스의 모습과 몽골몽골한 크리스마스의 배경, 그리고 선물을 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고 편지를 쓰는 순수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마차를 타고 선물을 전하는 모습들 등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이 영화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라는 등장인물을 넣어 이야기를 풀어가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우체부 제스퍼와 그와 함께한 클라우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마치 산타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듣는 느낌을 받아서 다른 크리스마스 영화랑 달리 색다른 크리스마스 영화를 접한 것 같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또 호화로운 생활에 심취하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제스퍼는 클라우스와 함께하며 비로소 진정한 베품의 행복을 깨닫게 되죠. 이들을 통해 제스퍼뿐만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 또한 베푸는 삶을 배우고 이 아이들의 모습에 서로 싸우기만 했던 어른들도 변하며 서로에게 적대적인 마을의 분위기는 따뜻하게 변하는 전체적인 영화 연출이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서로에게 베푸며 살자가 잘 드러나는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또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시청할 수 있는 영화라는 점. 영화에서 클라우스는 이렇게 말하죠. 선한 행동은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는 법. 바쁘고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는 지금, 그 안에서 사느라 혹시 자신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남은 나날 동안 가족들, 연인, 그리고 친구들 등 누군가에게 베푸며 서로에게 따뜻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선한 행동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전해져 우리 모두가 베품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 속 따뜻한 크리스마스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1월의 영화관은 문을 닫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So it's always above. Can you sign no driving?